오늘과 IQ가 친구거든요. 누구요? 125? 그렇지. 근데 입에 가는 소리 하지 말고. 맞아. 유진 시대랄까? 125년 125년 근데 진짜 저 진짜 내가 하는 짓 보면 무시하고 맞아. 쟤네는 한쪽에 쏘았은 거죠. 쏘았어. 원래 천재가 없고. 제가 본 세계관이나 이렇게 어떤 현상을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느끼시겠지만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개발한 한 개도 없어요. 원칙에 충실하고 되게 단순하고. 제사하고 나는 거는요, 한 명 더 발전하잖아요. 제사, 장남한테 그런 거. 그거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게 한 바퀴 안 돌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바퀴는 안 돌아요.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머리가. 나뭐 진짜. 아니 진짜 무시. 우리 가족에 진짜. 근데 선생님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학점이 뭐냐면 가장 단순한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게 가장 큰 학점인데 명제 공부를 저도 이제 한 20년 하잖아요. 이제 좀 지긋지긋한데 한 15년, 16년, 17년 되니까 이게 교과서에 맨 앞에 나오는 기본 개념의 정리를 한 개도 안 하고 넘어가요. 이상하게 이쪽 학문이 더 그래요. 이상하게 이쪽 학문이. 그것도 좀 애매하죠. 예를 들어 합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청가나 지치야 이런 건 알지. 너 들어도 알지. 근데 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합화가 정답이에요. 합이라는 거는 분리되질 않아요. 합화가 원래 고서를 보면 합이라고 논하는 것은 합화의 줄임말이에요. 합은 합에서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하고 머리가 어설퍼진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는 것만 읽고 빨리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합으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청관합과 지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나처럼 머리 안 좋은 데는 합화를 끝까지 읽고 의미를 새기거든요. 합해서 화, 변화가. 합자가 무엇을 화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합은 혼합물의 상태가 아니라 화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합해서 혼합물을 새로운 것이 되면 H2O는 물이잖아요. 그러나 H는 산소고 O는 산소고 H는 수소거든요. 수소와 산소가 혼합되면 특정한 비율로 혼합이 되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거죠. 그러니까 H2O가 합이 돼. H2와 O가 O 하나. 수소 분자 하나 두 개라. 물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하나가 합치면 물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이 합해서 물이라는 제3의 혼합물은 화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합화의 진정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갑과 기가 합하면 토가 되고 명과 신이 합하면 수가 되는 거죠. 즉 합해서 화라는 성분이, 화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순이라는 기운이 만나야 돼요. 혼합물이 제3의 물질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순이라는 기운의 혼합물이 지지는 화가 되지 않아요. 단순히 합이 되기 전에, 화가 되기 전에 단순한 형태의 합.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합하는 아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증은 학위격에 있어요. 학위격은 이때 합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청간에서 화가 되지 않으면 합의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화기격은 이때 단순한 청간의 합으로 합의된 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지지해서 합해서 화를 넣어버린다는 얘기는 놀리는 모습이에요. 구성격, 굳이 비유를 하자면 천간은 원소 단계고, 원소 단계고, 지지는 분자 단계인데, 분자끼리의 합과 원자끼리의 합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물과 불을 섞으면,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를 섞으면 물이 돼요. 그러나 물에다가 빨간 잉크를 넣으면 빨간 물이 되지, 제3의 원소를, 제3의 물질은 안 가능하거든요. 이게 천간화가 지지합의 논리적인 차이인데, 머리가 어설픈 게 좀 된 게요. 두 번째,
비시제관인을 가르치고 오행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천간했던 갑두목이요, 지지의 인두목이고 요두목이라고 배워버려요. 그럼 동일시대, 갑 이꼬르기, 을 이꼬르기 아니거든요. 이는 분명히 명리학 초반기 교과서에 좀 앞편에 보면 시운성을 논하면서 무병, 여기, 중기, 정, 갑, 이런 차이를 보여요. 근데 그 책을, 그 교과서의 그 내용을 읽고도 첨가했던 갑도 비견이요, 지지에 있는 비견이라고 동일시해요. 그럼 자주 공부로 끝난 거죠. 아, 인도 비겁이고 묘도 비겁이지만 이는 무병갑이 있는 비겁. 묘는 갑을로 이루어진 비겁. 차이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금묘화실 매납점이 있어요. 거의. 어떤 명리학 교과서도 금묘화실 매납점이 있는데 금묘화실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연지에 있는 재성은 아무래도 아버지에 가깝지 않을까요? 일치가 시제에 있는 재성은 마누라에 가깝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단정짓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연월제이고 일시제에 있을 경우 아버지의 청로스 아버지, 내가 늙고 나서 아버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해석해보고 아버지 이거 마누라 해석을 해보고 마누라의 첫 번째 모습 마누라의 늙어서의 모습을 해석을 해보고 하고 안에 금묘화실의 챕터를 뿌리고 쌍묘, 꽃파, 열매실이라는 유기적인 통합관계 인과법을 읽고도 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가 어설프게 좋아 이해한 줄 알고 남기는 거예요. 나같이 아예 55짜리를 단순해서 그것이 주는 단어의 속뜻이 보여요. 빨리 앞에 게 안 궁금해. 더 이상 머리가 진도가 안 나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것을 금요하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나는 머릿속에 꽃을 그려요. 아, 꽃을 그려서 뿌리가 먼저 그걸 쌍나는 거지. 이 쌀이 커서 줄기가 되지. 줄기에 꽃이 피지.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태어나려면 꽃이 수정이 잘 돼야지. 꽃이 잘 되려면 꽃가루가 잘 나가지고 뿌리가 안 해야 되지. 뿌리가 안 되려면 가지가 튼튼해야지. 꽃이 잘 받아야지. 쭉쭉쭉 연상하다 보면 이가 버리게 돼요. 근데 그냥 남겨 이렇게. 와, 이거 다 읽었다. 다 읽고, 뭐 이러고 그리고 딱 그러죠. 10년 공부했어요. 재서좀 하세요. 몰라. 결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천지, 내가 신세계에서 기억나요. 다시 좀 수업 때 기억나려나? 신세계에서 내가 어떤 강의를 했었냐면 저는 그 추명한 첫 번째로 화장실에서 읽고 스쳐질 뻔했다 그랬어요. 놀라서 20분 못 읽었어요. 진짜로. 저는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면 일찍 많죠. 화장실에 빈손을 못 들어갑니다. 1층에 활자 중독이죠. 인터넷에서 뭐 글을 띄우고 읽고 있지 않으면 앞에 텔레비를 틀어도 불안해요. 저는 보통 굉장히 멀티에 강한데 텔레비전 영화를 틀어놔요. 그리고 컴퓨터에 인터넷 화면처럼 띄우죠? 그리고 뭔가 동영상 야동이든 영화든 다운받으면서 동영상을 띄워요. 멀티플레이 3개. 그쵸? 그러면서 술을 먹어요. 그쵸? 심지어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그 책도 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화장실에서 그 천진삼재 공부를 딱 읽었을 때 진짜 별안만을 줬어요. 머릿속을 멍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지장간의 시공간의 어떤 지지는 시간을 상징하는 문자이므로 예를 들어 오후 1시 그러면 12시 59분까지 12시였잖아요. 하지만 1시는 1시라는 단어는 1시 00초부터 1시 59분 59초 99초까지 1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온도를 보면 1시 0초일 때 태양의 높이하고 각도하고 1시 59분 59초일 때 태양의 각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1시라고 하더라도 1시 내에서도 온도차나 태양의 각도차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구분해서 10분, 20분 나누듯이 음력 1월이라면 음력 1월 초를 상징하는 건 아직 겨울의 기운이나 전달의 기운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음력 1월이라는 자체가 순진하지 않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취지 12시 주면 시간의 개념이니까.
그렇잖아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지장간이 구성물인 줄 알았다가 천지삼재라는 말을 듣고 이 삼재가 먹삼자의 제자가 제목제자예요. 혼목이지할 때 그 제자를 제약제자를 쓴 게 아니고요. 혼목이지할 때 제를 써요.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의 재료, 세 가지의 기도, 세 가지의 변수로 인간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현학들은 특히 그 충명가를 쓰셨던 자강 이성현 선생님께서는 명리 사주를 8장 딱 봤을 때 간, 지, 지장간을 독립된 세 개의 인간사를 구성하는 독립된 세 개의 재료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재료를. 그렇다면 하늘에 가는 순이란 오행의 상태를 의미하고 그 오행의 상태를 규정짓는 지지 시공간의 개념이 있고 지장간은 지지의 구성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 지로 맺어진 무대에 춤추고 날뛰는 무대에 등장인물인 거죠.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는 주인공. 그러면 사주가 굉장히 딱 깔끔하게 입체적으로 사주를 딱 보면 제가 제일 잘하는 규칙적으로 제일 잘하는데 이 남자는 이러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관으로 전체적인 단편덩이와 펜타를 조율하고 그 세부적인 요때의 상태는 그걸로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도 보자마자 이발도 네가 적어가시는 증나고 싶은 결론이고 왜 당신의 요식의 심리 상태를 이종의 인간의 크기라는 그런 증나고 싶어 해서 것이라니까 있는 거죠. 뭐 어떤 글자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르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사주를 해석하시고 조율할 때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사주 8자 자체를 세 개의 재료를 구분하여 각각 위치의 간과 지를 각각 위치에 맞게 역할에 맞게 간지를 해석하고 그 역할에 맞게 세 번째 재료인 지장간에 날뛰는 것을 관측하고 그리고 얘네들 지장간은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움직이느냐? 형충이에요. 지지가 형하고 충하고 합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에 감추어져 있던 등장인물들이 내 사주에 있는 술미형, 인해합이라는 형과 술미형과 인해합이라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내 밑에 지난만의 인물들이 날뛰는 거죠.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천간의 글자와 합동하고 지지들끼리 합동하고 충돌하고 이러면서 잊혀 날뛰는 거예요. 웃기지 알겠죠? 그러면 자 요즘 영화씨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초보도 잘 들어 그러면 형충이하고 간과 지라는 무대를 날뛰게 만드는 지장간의 글자들을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축술의 상향으로 움직이게 해주면 불의의 사고나 불가항력적인 원인을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해주나 인사신형으로 움직이는 지장간들은 인간의 배신이나 물의 지형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합은 묶여 답답하고 보호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충은 그냥 깨서 사라지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삼합은 각자의 지지의 그릇들이 변하여 전혀 다른 물건 본성을 잃고 새로운 곳으로 태어나게 하게 움직이고 그 삼합 중에서도 방합은 계절의 합을 에너지를 움직이고 삼합은 그 기회합의 에너지를 주동해서 움직이고 그죠? 그러면 귀문이나 백호, 임묘 같은 것들은 어떤 에너지냐?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그 지장간이 갖고 있는 컬러 에너지. 자, 제 사주를 보면 개미가 임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정월기는 간지로고 개수의 무덤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을기가 개수의 무덤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미토는 무덤에 해당하는 미토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미토에 있는 정월기는 무덤의 역할을 하는 정월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무덤? 식상의 무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미토가 출미형을 당했어요. 불가항력형을 당했어요. 자 보세요. 무덤에 있는 애들이 불가항력적인 형을 당했어. 그러면 지상에 있는 애들끼리 불가항력적인 형을 당할 때보다 무덤에 있는 애들이 형을 당할 때, 출미형을 당할 때 훨씬 더
기기하고 기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불가능적 형을 당한 거. 무덤이 아닌 애들이 형을 당한 거. 느낌과 뉘앙스가 같아를 틀려요. 네? 멀쩡하게 뛰어놀던 애가 느닷없이 위암 걸려서 죽는 것 같아. 원래 소화가 안 돼서 질질 짜는 애가 결국 위암 걸린 거. 결국 이래 나가 들어가고 느닷없다가 나가 들어가죠. 느낌 정도의 간도는 틀리는 거예요. 형, 춤, 배, 하군. 지지를 동하게 하여 지장간이 움직이게 만드는 운동 에너지의 종류를 뜻하고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뜻하고 인묘, 동주사, 그 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규문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그 지장간에 소속된 글자들이 있는 자체의 칼라나 자체의 에너지를 뜻하고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동일한 에너지 그러니까 자체의 칼라를 뜻하고 자, 선생님도 미토가 있어요. 개미월이에요. 저 똑같은 개미월이죠. 저 사람도 정월기라는 부속을 갖고 있고 나도 정월기라는 부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장간을 부속으로만 이해하면 그냥 미토의 지장간, 미토의 부속이 정월기예요. 나도. 그죠? 근데 쟤는 재성을 임묘시킨 정월기예요. 재성의 무덤의 정월기. 나는 식상의 무덤의 정월기. 제 정월기는 얘 아버지를 묻는 역할을 하고요. 내 정월기는 할머니, 단순하게 할머니를 묻는 정월기예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정월기와 내가 갖고 있는 정월기가 동일한 정월기일까요? 기호는 기호는 똑같지만 내 사주체에서 벌이는 행위나 역할, 대상은 전혀 다른 느낌이 나죠. 그러면 8가지 똑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이 시지에 따라가지고 비시제가 변화하면서 바뀌죠. 그 다음에 쟤는 재성을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덜 이뻐하는지 덜 미워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정월기의 역할이 또 느낌과 체감이 틀린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니까 이죠. 굉장히 웃겨요. 거기 하나 더 오버할까요? 나한테 있는 개수는 경금의 개수이기다 전 정가에서 경금의 개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여원이 사주는 더 판초죠. 연관에 낀 경금한테는 뭐예요? 식상이죠. 그죠? 우리 여원이한테는 기토니까 재성이죠. 나는 경금도 비견들이잖아요. 내 형제들의 할머니가 동시에 묻힌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 비견한테만 잡혀요. 그 정원이는. 근데 우리 여원이는 할머니는 자식을 묻어서 자식을 묻는 정원이에요. 여원한테는 아빠를 묻는 정원기로 잡는 거죠. 여기서 벌써 인간사의 표면은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자, 형충이하고 사주 8자 혹은 지지 4글자를 움직이는 운동의 거죠. 운동의 거죠. 인묘, 동주사, 내코, 귀문 이런 거는 그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하는 독특한 자기만의 칼라 혹은 자기만의 운동의 거죠. 외부의 역할에 외부의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운동의 거죠. 예를 들어 술미형을 당한 부귀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렇죠? 축중이 사명을 당하면 그때 칩시다. 근데 술미형 사명을 당한 글자들 중에 백호에 해당하는 비는 피를 흘리게 그 부귀의 사고를 피를 흘립니다. 인묘지나 동주사, 인묘지에 해당하는 술미가 형을 당한 술명을 당한 경우 부귀의 사고로 무덤에 갇힙니다. 실제로 죽거나 그로 인해서 모든 행위가 준비돼요. 피를 놓느냐 무덤에 갇힌 것 같은 행위를 당하는 느낌이라고 하죠. 형이라는 거는 그 글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에너지 인묘, 동주사, 백호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자체 운동에너지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자체 운동에너지에 외부 운동에너지가 더해졌을 때의 결과. 근데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형, 충, 백호, 동주사가 마치 동일한 운동 에너지인 것처럼 인지한단 말이죠. 그러나 백호, 동주사, 인묘, 귀문 이런 거는 타 지혜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외부 운동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더욱 확산돼요. 운동 에너지. 콜?
이렇게 머릿속에서 에너지, 어떤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숫자적으로 쭉 잡혀 있어요. 이렇게. 쭉. 아, 신난다. 우리 유진이 100호 있구나. 예? 너 2개 있냐? 뭐가 100호냐? 임술도 100호니? 브라보. 얘는 지술충이야. 그치? 자, 얘는 임술과 갑진이 지술충이 되잖아. 그치? 근데 형충이하고는 재밌는데, 형충이하고는 혼자만의 지료, 혼자만의 자유는 절대 형충이하고 안 이루어져. 최소 2자리 있어야 돼. 충도 2개가 충하는 거지, 뭐 술 혼자 충은 안 돼. 그쵸? 그래서 상호간의 에너지 교환이라는 말이죠. 그쵸? 잘 보세요. 자, 백호는 자기만의 운동 에너지지. 충은 2개 사이, 2 글자 사이를 움직이게 해준 에너지지. 자, 그러면 임수라고 갑진이라는 글자가 두 기주치급자가 충을 했어요. 한사주를 기울여서. 그죠? 그럼 진술충, 지술충들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임술백호의 작동은 15세 이전에 임술에서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진백호의 작동은 충이 일어난 30년 중에 갑진이 해당하는 15년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격도에 있어도 임술 있고 뭐 있고 갑진 있다. 그러면 임술도 백호, 갑진도 백호죠. 그럼 얘네들은 외부 충격이 없이 그냥 자체 운동 에너지만 있고 때 백호의 작동이 일어날 거야. 안 건드려. 그죠? 요때 일어나고 그때 이게 충이 되니까 갖고 있던 자체 에너지만으로도 백호의 흉기가 드러나는데 그 흉기를 잘 들으세요. 6충이 백호의 흉기를 더할까요? 아니면 백호라는 흉기 플러스 6충이라는 흉기까지 더해지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백호의 흉기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백호의 운동 에너지 1 플러스 6충의 운동 에너지 1 하면 사람이 백호를 모를 때는 흉의 에너지가 2배인 줄 알아요. 본인이. 혹은 백호의 에너지가 축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힘을 분리하면 백호의 에너지는 충이 되든 형이 되든 백호의 에너지 하나 플러스 형의 에너지 플러스 충의 에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은 백호, 임술 백호 에너지 1 플러스 충의 에너지 2가 되는 거죠. 1 해서 합쳐 2가 돼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외부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면 그것을 기화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 사이 임상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유진아 잘 들어. 임상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통상적으로 춤이 원인이 돼서 백호가 드러나는 양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지면서 2배의 고통을 수반해요. 2배의 고통. 그래서 원국에 혐이 있고 재충되거나 재형되면 힘들다는 게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같은 프로는 명확하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더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반법 무엇이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결과는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이 너한테 다음 15년 후에 임술 이후에 갑진 백호 충은 어떻게 이것이 원인이 돼서 어떻게 작동할 거야 라고 읽어주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재밌는 게 유진이가 이제 임술 백호잖아요. 임수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피 흘렸다. 말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충이 안 됐으면 그냥 어머니가 애날 때 수술하거나 그냥 피 한 번 하는 걸 끝나요. 근데 충까지 먹었죠. 그럼 충되는 사건 때문에 피까지 가야 되니 그쵸? 2배로 억울하거나 2배로 힘든 걸로 인지가 돼요. 그쵸? 이런 거 있어요. 남편이 실직하거나 남편 싸우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용서가 돼요. 그쵸? 근데 마치 몸도 안 좋은데 남편이 실직하고 싸우고 싶다는 바람에 내가 몸까지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럼 이 새끼 2배로 미는 거예요. 근데 만약 충이 없었으면 남편이 싸우고 싶다 나는 어차피 아플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시기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 엄마가. 근데 충이 되는 바람에 그 시기에 아빠까지 엄마를 괴롭힌다. 이래버리면
아빠가 엄마 아플 때 골라 당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겹쳐지고 두 개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이러면 또 다른 사연이 생겨요. 충격파가 여러 개가 돼요. 그렇죠? 이게 재수예요. 엄마 기분 좋을 때 성적표가 나오느냐, 엄마 아빠한테 두개 맞아가지고 엄마 기분 좋을 때 성적표가 나오느냐. 형 있는 애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 싸울 때 성적표가 나와요. 근데 형 있고 추 있는 애들이 추까지 되는 애들은 엄마가 한테 쥐어 맞으면 성적표가 나와요. 난 죽었단 말이죠.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과서를 보면 재충 제형이 무섭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은연중에 백호가 충과 중 충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백호의 에너지와 충의 에너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상적으로 충형을 안 당한 백호만 있는 사람과 충형을 당한 백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피를 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본 사건이 독립된 사건으로 유형해야 되느냐 다른 사건과 연결되면서 제3의 방향을 일으키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콜? 내장 수술을 해야 돼요. 임신 중이죠. 내주셔야 되죠. 항생제 이렇게까지 졸라 먹어야 됩니다. 결정 나와. 냉장 수술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임신 초기에 그거고 임신 중기에 그거고 이거 결정하는 거죠. 폐렴 걸릴 수 있어. 걸릴 수 있지. 임신 4개월. 좀 남지 마시구라. 교통사고 날 수 있어. 화담은 만약에 교통사고인데. 중요한 대학 학력고사 보러 가는 거 죽이지. 잘할 수도 있어. 왜 그걸 시험을 못했지? 예비고사가 아니고 공고사. 이래 버리면 돼. 이게 재수예요. 이게 운이 축과죠.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어떠한 타이밍까지 정해줍니다. 정말 왕자가 나타났어. 내 이상형이야. 이게 내가 이미 유부녀야. 그럼 어떻게 해? 불륜이야. 그치? 근데 웃기는 거는 평생에 걸쳐 왕자는 못 만나본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본 건 좋아. 그렇지? 근데 왜 그때 출생 의식 체계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정확하게 형충이가 있는 자리는 여기, 인묘, 백호, 동주사는 여기, 귀문과 있고 여기. 그래서 이거와 이건 다른 거. 근데 다만 다른 A와 다른 B가 합쳤을 때 드러나는 C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A인지 B인지 헷갈리는 것들 계산을 때리냐?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여운여고 유시지가 듣기 좀 어려워. 이게 가장 기본 기능은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순서야. 순서. 자, 곱하기는 뭐라고?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해야 됩니다. 4, 3, 16 그러지만 4를 4번 더해야 됩니다. 원리를 알려는 거죠. 근데 원리를 모르고 배우려면 2, 3의 3은 뭐게? 유시처럼 돼지라고 그러죠. 무슨 잘했지? 그 4나는 기능. 4를 둘로 쪼갰다 얘기야. 5나는 기능. 그렇지. 10이라는 게 4. 11을 4번 쪼갰다. 그렇죠? 그렇죠? 2 더하기 3 곱하기 3. 이거 어이씨, 너 화낸다. 2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요. 이거 몇 개것이야 20. 그 다음에 웃지마. 진짜 웃지마. 3, 4, 12 더하기 14가 되거든요? 아닌가? 2,
4, 2 더하기 4는 5, 20. 이거는, 잘 봐. 이거는 100호고, 이거는 형이 축이라고 했을 때, 이게 먼저인지 그럼 막 잃어버려. 히데사비가. 100호 먼저 해석하고, 충을 더하란 말이야. 혹은, 이것을 축이라고 봐도 돼. 충을 먼저 해석하고, 거기에 100호의 의미를 더하란 말이야. 사칙연산은 2 더하기 3, 선생님 더하기 빼기 가르쳐주세요가 아니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어떤 원리를 곱하기가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3 곱하기 4 더하기 2는 중국사요. 365보다 14? 나 2, 3, 4 똑같지? 4, 2, 3, 4 그치? 답은 똑같잖아. 그런데 14가 나오는 과정이 틀리지. 사주가 똑같은 글자로 구성돼도 나온 과정이 틀리니 인생사가 틀리지. 콜? 멋있지. 그래서 빼기 2해버리면 돈다라고 있었네. 돈다. 잠깐만. 2 빼기 1이니까 5가 15? 점점 늘어가. 어떻게든 15가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리학이 이래서 어려워요. 명리가 왜 논리적이 되냐면 3, 4, 2의 구성이냐 2, 3, 4의 구성이냐 더하기 곱하기냐 곱하기 더하기냐에 따라가지고 동일한 기호가 들어가 있고 동일한 기호로 숫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답이 똑같아. 그런데 그 숫자가 더해지고 곱해지고 순서가 틀려지므로 숫자가 나오는 과정은 틀려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똑같이 그 새끼를 줬지만 한번 호령해보고 되시느냐 에브리바디 그지로 되시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결과는 똑같을 거지. 안쪽이지. 출산은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답이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왜? 인생에 살아왔어요. 왜? 되실 때 나오는데 줬다가 다 인상하면서 자 일로 같이 중지까지 참 이럴 수 없잖아. 의태지 아시겠죠? 형충의학의 기본은 이겁니다. 그러니 학은 어떻게 돼요? 충은 임상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죠? 이걸 존나 가르쳐봐야 2 더하기 4 곱하기 3은 이러고 와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여기다 발음을 좀 터뜨려. 그렇지. 여기다 발음을 더 터뜨려. 이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디에도 괄호가 들어가는 변수 또한 환경이다. 시대적인 환경이다. 의지다라는 부분으로 여기에 괄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괄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니 점쟁이들은 논리적이어야 되겠어요? 비논리적이어야 되겠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이 명확히 다르고 그 개념별로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익힌 연후에 인간사와 사회사를 열심히 탐구하여 그 시대와 그 상황, 그 사람한테 맞는 조합을 발견하여 과정을 읽어줍니다. 이거 굉장히 다 아는 얘기야. 근데 좀 애매하지. 틀릴 줄 몰랐다. 뭐라고? 아이씨, 고등학교 나왔다네. 진짜 우리나라 심각해. 야, 방송들 대졸자가 이거 심각하지 않아? 근데 너는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건망증 같다. 네가 진짜 모른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직에 부정하는 거고 너 건망증을 가져. 유진은 알았지? 그래서 네가 첫 개월 전까지 가짜 얼마 안 되네. 네? 이야, 좋아. 자, 선생님들 아시겠죠? 형충의학은 근본적으로 어떤 에너지? 사주 8자 에너지들의 안에 지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그렇죠? 축술기 상형과 인선기 상형은 형이라는 에너지를 동일하지만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예측 불가한 에너지 중에 가까운 거는 축술기 상형의 에너지.
인간사의 예불의 즉 인간사의 얽힌 은원관계 혹은 배신관계에 얽힌 형의 에너지는 인사심. 그렇죠? 육충 중에서도 토끼리에 주는 궁충이 일어나야 지장간만 깨고 정기를 토기에 남기죠. 나가. 육충 중에서도 충미충은 궁충 플러스 충미 형의 에너지가 더해지죠. 그치? 그러니까 충의 에너지 플러스 형의 에너지가 더해져야지. 근데 축이라는 재수없게 인묘나 백호의 숲이들이 간혹 있으므로 거기에 인묘까지 더해지면 똑같은 충미충인데 전치사 아주에서 사망까지. 사망 똑같은 사망 충미충으로부터 사망했는데 보상받는 죽음에서 의문사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나가. 하늘에 또 있어. 사실은 합이죠. 묻고 답답하고 보호하는 에너지이지만 그 와중에 사실은 에너지가 더해 안 돼. 더하지. 근데 사람들이 노래 내려가주는 게 합은 좋고 충은 나쁘고 충형은 나빠. 그래서 합과 형의 의미. 합은 좋은 건데 형은 안 좋은 건데 그게 어떻게 엮이지? 라고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드러난 게 인간사야. 예를 들어 내가 좀 인해합돼 있어. 그치? 제가 나중에 좀 해줄게. 여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사신합은 합을 한번 읽고 사신형을 합을 한번 읽어주면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그치? 이렇게 멋있죠. 하나도 안 들리고 사진 진짜 쉬운 거야. 너무 쉬워. 하나하나 하는 거야. 하나하나. 충미충. 오케이. 충미충 한번 계산하고 축은 축인데 무슨 축이냐? 개축이면 백호. 축은 백호까지 더해주고. 근데 개축에 개미축이야. 이거 인면의 인면 축. 그러면은 해서 잘 되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있어. 나 개미잖아. 인묘진이고 정월기, 내 하는 정월기는 나의 식상을 인묘시키는 정월기잖아.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을목이 나의 누구의 무덤에서 나온 거야. 개수가 엄마야. 그러니까 미토가 무덤이지. 엄마의 무덤이야, 개수의 무덤. 내 엄마가 개수의 무덤으로 작동하는 거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정글은 어디서 나와? 할머니의 무덤에서 나온 거지. 그렇죠. 그래야. 그럼 내가 할머니가 무덤에 들어가셔야 정갈을 가겠어? 들어가시기 전에 정갈을 가겠어? 그렇지. 너 할머니 죽고 잡아갔지. 그렇지. 그래야. 그렇죠. 그리고 내 엄마가 누군가의 무덤이지. 할머니 무덤이지. 그렇지. 근데 내 엄마가 술 수도 있잖아. 내 큰엄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큰엄마는 우리 할머니 무덤이 아니지. 근데 내 엄마는 할머니 무덤이지. 할머니 죽고 영목은 엄마는. 내 큰엄마, 내 큰엄마. 내 친구는 엄마지. 그 다음에 이걸 엄마를 해석하지 말자. 유산. 엄마를 해석하지 말고 개수도 사회성으로만 해줘. 개수 밑으로 사회성으로만 해석하자. 개수가 사회성으로 내 진로지. 내 진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지. 어디에? 어떤 무덤에? 인성이라는 무덤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인성이 개수, 내 활동성의 장애로 작동하고 방해로 무덤을 작동했지.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이 양치해서 직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있고 진로가 공부를 통해서 진로를 개척했을 때 얻은 마누라 그렇지 않을 때 얻는 마누라. 그렇지 않을 때 얻은 마누라죠. 그렇죠. 임효시니까. 근데 을목이 튀어서 나한테 오게 된 동기는 뭐야? 형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튀어 나한테 온 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인 상황, 비상식적인 상황. 그러니 급작스럽게 만나고 갑작스럽게 만날 수 있지. 그래서 그렇지. 그다음에 나한테 무덤에서 튀어나온 그 을은 나한테는 식상을 묻은 거지만 을목 입장에는 재미를 묻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무덤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여자, 안 답답한 여자.
근데 그 무덤이 들어간 거는 누구예요? 엄마를 무덤에 묻은 거는 정을, 나, 정, 기지. 이 정을, 나, 정화, 기토 세 개 합쳐가지고 미토가 된 거지. 결국 표면상 내 엄마를 묻은 거는 내 자기 아빠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더하기. 그러면 자, 질문. 내가 결혼을 하게 된 운동 에너지는 이 중에 을목이 튀어나왔을까 거 아니야. 출명이지. 네. 상식적이고 노멀한 의미에서의 결혼, 비상식적이고 귀신 치다락하는 같은 이유의 결혼. 좀 이상하게 보이지. 응? 네. 그치? 네. 근데 내가 불가항일적 결혼이지. 인사신령이 아니라 축출이지. 그래. 인사신에서 결혼을 했으면 인간의 배신이지. 내가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여자를 배신하고 여자가 배신하고. 그치? 그래.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한 결혼이 나왔죠. 근데 나는 출명이지. 배신사야 사고야.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할까 안 할까? 안 하고 사고 났죠. 근데 그 당시 이혼이었으니까 사고 사고지. 내 딸이 이혼이었어. 사고 사고지. 나 중간. 사고 사고지. 그게 팔자래니까. 알았어요. 나한테 인생이 미토가 인성이잖아. 엄마는 알았어. 여튼 이렇게 결혼이 됐어. 이게 사고지. 자, 선생도 내가 집 나가고 싶다고 해서 사고라고 얘기했지. 출미형이지. 좀 결혼한다 그럴 때 친정시대에서 반대하게 안 하게? 되게 못 때려. 부정하고 싶지. 자, 그럼 결혼은 급작스럽게 아니면은 나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약간 급작스러운 느낌이 있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짜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불가항력처럼 사고처럼 이루어지긴 하지만 반대, 인간의 배신은 반대는 없는 거지. 뼈가 뭐가 아니라 그건 부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야? 아빠의 무덤에서 튀어나왔지. 아빠가 무덤에 있으면 나 집 나가고 싶었겠다. 그래서 집 나가고 싶어. 나는 그냥 서울 시부모들이 똑같이 쉬어서 사고 살게. 어머니가 자꾸 이러죠. 누구 개울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섞어서 해석을 하려면 힘든데 결혼의 형태는 술미형으로 그런 부모의 인간사회 대신 아니가 반대는 없는데 좀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급작스러웠던 것 같아. 근데 나온 상태로 봤을 때 울고기 내 아버지 무덤에서 태어나왔으니까 아버지가 우울할 때 아닌 거지. 내가 아버지가 우울하면 여자 집 나고 싶어 하는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걸 통해서 하는 거지. 즉사 난 진로가 무덤에 있을 때 하기로 해줘.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려고 돈 못 버는 것을 탓하지 않는 걔도 이상한 놈이야. 돈도 못 벌고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는 애들 다시 또 걔도 참 이상한 놈이지. 그런데도 나를 싫다고 얼마나 많아. 내가 못되지. 저기 님의 사위고 하는 정적인데 그래 결혼하라. 알 거라지. 너 어떤 여자도 이혼했는데 결혼해라. 이게 뭐 샤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근데 이게 자 봐. 결혼의 형태는 술명으로 이 을목이 낀 상황은 술명으로 설명을 하고 을목의 칼날은 개미 유명으로 설명을 하고 맞물려주니 깔끔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자주 어려운 이건 뭘까요? 2 더하기 3 더하기 곱하기 이게 못 푸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출미형을 하면 이제 을목이 개고돼. 또 을목은 인면이 나온 것도 알아. 누구의 무덤인 것도 알아. 근데 뭐부터 해야 돼? 섞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떨어뜨려 놓으면 알겠는데 같이 일어나면은 말하고 말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순수를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게 없어. 다만 선생하고 나같이 하는 게 뭐가 남지?
임상 경험이 차이가 나니까 설명이 선생님 좀 부자연스럽고 좀 거칠 거고, 계산에 익숙하지 않는 타고지가 선생님들은 아무나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러나 근사치의 대답은 내부 퍼스널이나 누구나 나오게 되겠지. 무슨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것까지 헷갈려서 그렇지 명이나 저것 따지면 다 이래. 다 이래 다 지금. 남자 아니야. 결국은 자 이게 진짜 웃겨. 2 더하기 3은 알아. 3 곱하기 4도 아니고 3 곱하기 4도 알아. 알아. 이건 10이고 이건 5 알아. 그리고 12 더하기 2하면 44도 알아. 합쳐지면 몰라. 이거야 지금 선생님 상태가. 잘했죠. 자기 문제. 예상하고 있었어. 결국 그 대답이 나온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야. 네? 남은 기간 동안 저 호텔도 열리되는 동안 내가 선생님들한테 더 새로이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자세한 스킬의 인상 통변의 변수들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홍충해야, 빙묘, 백호, 청간의 암합, 명암합, 청간의 합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킬을 다 알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엔 당정시까지 들어가면 여기 다이지, 죽지. 그러니까 이 훈련은 그럼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자, 곱하기가 먼저다. 괄호가 없으면 곱하기가 먼저야. 벌써? 라고 알려주면 되고, 알려줬다고 해서 바로 답을 주는 건 아니야. 습관이 들어야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끊임없이 해야지. 그래야 시험 볼 때 답을 찍을 거야. 그렇지. 나하고 나무 공부는 스킬에 대한 탐구, 이런 선생님 정리를 해요. 어머, 와,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확하게 머릿속에 세팅하는 거. 이거는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